제가 한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그 한희가 HONEY 해서 영어로 꿀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뭐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뜻도 있고 아, 뭐 한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전하고 싶은데 학생들한테 저는 꿀이니까 학생들한테는 꿀벌 뭐 꿀벌이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벌에 벌에 글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네. 별이 되잖아요. 벌에 글자 하나를 더하면은 별이 되는데 어, 그 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글자 획을 끊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결국 너를 뭐 반짝반짝이게 만들 거야. 너를 별로 만들 거야. 이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무려 온라인에서 7,000번 넘게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셨고,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신 바로 남규 선생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쑥스럽네요. 저는 어메이징 토크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거기선 7,000 강의 조금 넘게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그 YBM이라는 어학원과 그리고 삼성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티처 한이라고 해서 한이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제가 그 한희 선생님을 정말 최근에 있었던 그런 모임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그때 한희 선생님 목소리가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이 들어도 너무 한국어를 정말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그 선생님을 팟캐스트에 모시고 싶어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진짜 너무너무 영광이어서, 저에게 사실 한국어 선생님들에게는 좀 사실 엘더쌤은 좀 스타 같은 저도 느낌이 아, 있거든요. 진짜. 아, 그런 아마 칭찬을 많이 어, 들으시겠지만, 제가 한국어 선생님 딱 처음 되려고 했을 때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엘도 선생님 그 영상들이 아, 이런 뭐 어려움도 있고 이런 도움 그런 말씀해 주셨던 게 되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때 처음 봤을 때 아. 엘도 선생님, 엘도 선생님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밥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한희 네, 선생님이 어떻게 한국어 선생님이 네, 되셨는지, 그리고 한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꿀팁까지 들어볼 네.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을 하던 선생님은 아니었어요. 저는 아, 토목공학과를 네. 졸업을 해서 그쪽 이제 직업을 제가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홍콩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3년 조금 안 되게. 아, 이게 조금 과거로 돌아가면 제가 취업을 할 때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그때 제가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회화 그 보조 선생님으로 잠시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3년을 일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예전에 아이들 가르쳤던 생각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정말 하면서 항상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3년 해보니까, 일은 괜찮은데, 그 교육 쪽 일이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홍콩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만난 지 3개월 아, 정도 됐었는데, 공개하셔도 괜찮나요? 요즘 저는 이제 이게 스토리라서 이게 말을 하지 않으면은 아, 설명을 할 네. 수 없는, 그때 그 친구에게 네, 제가, 알겠습니다. 나 정말 미안한데, 나 한국 돌아가야겠어. 그 친구, 왜? 어, 어, 나 영어 선생님 되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네. 콧방귀를 뀌면서 Your English is suck 이렇게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책상을 치면서 웃으면서 야, 나 영어 공부 더 할 거야. 그래서 영어 선생님 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좀 감사하게도 예쁘게 말을 해줬던 게, 사실 나
이렇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 처음 만났어. 그래서 너가 나는 홍콩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에 한국 문화, 오, 이런 한국의 컨텐츠들이 계속 인기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너가 한국어 선생님이 되는 거 어때? 너가 한국어 네이티브이기도 하니까, 원어민이기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와, 어, 나 영어 선생님 돼도 한국 알리는 일 하고 싶었는데, 한번 순서를 바꿔볼까? 먼저, 그것도 교육적이니까 그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국어? 이건 생각하지도 못했네? 그래? 그러면 홍콩에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보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그 한국어 교원 자격증?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일을 하려면. 그때부터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 이제 준비를 시작하게 된 거죠. 와, 그 여자친구분이 정말 멋있네요. 한국어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알고 계시. 저희 진로를 좀 결정되게, 네. 감사하게도, 네. 혹시 지금도 만나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그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아까 아, 말씀드리려던 게, 제가 급하게 또 네. 집안 일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되고, 음, 그 친구도 그 네. 암스테르담에 또 가야 될 일이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서로 아, 멀어지게 되면서, 이제, 헤어졌던. 네. 음.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이 됐는데, 그 친구에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전공하신 네. 분야는 네네. 토목인데 지금 한국어 수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와, 어떻게 토목에서 한국어 교육으로 넘어왔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러브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저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상황이. 예,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으로도 한국어 수업을 계속하고 네. 계시고 그리고 오프라인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네네네. 계시잖아요.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거세요? 사실 학생들에게 가장 좀 강조하는 게 한국어 공부도 그렇지만 뭐 영어 공부도 그렇고 이게 그냥 공부라기보다는 좀 운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몸으로 해야 하는 운동? 아, 근육이 없으면 이렇게 뭐 무거운 물건을 못 드는 것처럼 제가 근육이 있어야지 또 무거운 것도 들 수 와, 있고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것도 언어에 저는 근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했을 와, 때 우리 입에도 뭐 네. 눈에도 귀에도 그 근육이 붙어서 이제 짧은 문장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제 긴 문장을 연습을 통해서 근육이 생기면서 긴 문장까지 만들어줄 수 있고 더 긴 문장을 들을 수 있고 뭐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 근육도 저희가 뭐 음, 팔굽혀펴기를 뭐 10번 해가지고 갑자기 뭐 근육이 이렇게 생기는 게 그쵸. 아니듯이 사실 언어도 어떤 선생님께서 뭐 몇 달 만에 가능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조금 길게 생각하고 조금 꾸준히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긴 조금 과정을 같이 좀 재밌게 하자.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좀 말을 많이 많이 하게끔 이렇게 좀 유도하는 어, 편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왜 운동을 예를 들었는지 알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한이 선생님의 몸이 정말 좋으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한이 선생님의 몸을 제대로 못 아, 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저는 실제로 만나 뵀잖아요. 몸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아지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막 팔뚝에 그 힘줄이 정말 약간 섹시한 남자의 느낌을 여러분들 받으실 수 있을 감사합니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음, 그리고 저도 선생님이 하신 말을 정말 공감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우리가 발음을 잘하고 싶어도 그 입안에 그 한국어 발음을 하기 위한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지 네네네. 않으면 정확하게 발음이 안 네, 네, 되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와, 그래서 저 깜짝 음, 놀랐어요. 선생님이 하신 말을 저도 원래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말이었는데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선생님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까 방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최대한 학생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셨는데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서는 좀 어떻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나요? 근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네. 확실히 온라인에서는 사실 저는 1대1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음, 그래서 그 학생의 맞춤을 정확하게 좀 하기가 쉬운데 사실 오프라인에서는 네. 여러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좀 수준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같이 많이 읽으면서 그 학생이 읽고 말하게 하고 하면서
그 네. 중간중간에 조금 고쳐주는 그런 식으로 좀 오프라인 수업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수업 했을 때는 그때 뭐 한 10명 정도 막 이렇게 있다 네네. 보면 아무래도 1시간 내에는 많은 학생들한테 기회를 못 네. 주니까 그냥 수업이 끝나고 따로 이제 같이 밥을 먹거나 음, 좀 같이 놀러 네네. 가면서 이렇게 한국어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엘도 선생님도 학생들과 수업이 끝나고 이렇게 시간을 조금 많이 가지는 선생님이시, 아, 저는 무조건 그런 아,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아, 예전에 네. 가르치실 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상호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학생과 저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일수록 수업에서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믿고 있는 음, 사람이라서 그래서 일부러 같이 밥을 먹거나 뭐 함께 놀러 음, 가거나 좀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또 소통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좀 유대관계도 맞아요. 좀 돈독해지고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온라인에서는 조금 그런 조금 아쉬움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대화는 하지만 사실 음. 실제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도 전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분이 한국에 오던가 아니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여행을 가면서 이제 그 학생을 만나는 수밖에 사실은 없잖아요. 선생님도 혹시 외국에 좀 자주 네. 나가서 이제 학생들 만나고 하셨나요? 아, 저는 전혀 그렇게 못하고 아, 진짜요? 있는데요. 근데 그 다른 네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여행을 가실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그 여행지에 있는 그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고 오신대요. 네네네. 그렇게 와, 인스타그램에도 보면 너무 네, 부럽더라고요. 많이 만나고 하더라고요. 음, 저도 사실 선생님처럼 저 나가서 만나고 싶은데 해외로 가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죠. 현실적인 부분도 있죠. 고려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남규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네. 때 사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한국어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한국어 선생님들 중에서 진짜 이거 하나는 내가 이 지구상에서 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가 있으실까요? 제가 짱이다? 저는 진짜 공감 능력? 저는 그거 호기심이 제가 짱인 것 같아요. 호기심? 오, 그래서 제가 농담식으로 병이 있거든요, 병. 제가 그 불면증이랑 그 우울증이랑 그것보다 더 큰 병이 있는데 제가 궁금증이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제가 농담을 네. 해요. 좀 깜짝 제가 놀랐네요. 아까 농담이고 네. 우울증 이런 거 아니고 그만큼 궁금한 게 정말 많거든요. 사람에 대한 궁금함과 뭐 자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학생들한테 그래서 궁금한 게 많으니까 더 집중을 하고 이 사람 뭘 좋아할까? 이건 싫어하나?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보게 돼서 음, 그렇게 궁금해하면은 또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계속 잘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이런 거를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하는구나 그런 걸 잘 지금 잡아내는 네. 캐치하는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그 코로나 때부터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셨는데도 지금 벌써 7,000번이 넘는 클래스를 네네네. 하셨잖아요. 어. 와, 저 방금 선생님이 하신 말에서 왜 그런지를 조금 알 것 같았던 네네. 게 사실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음? 있는 네, 맞아요. 시스템이잖아요. 오프라인과 다르게.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 하나하나에 이렇게 궁금증, 네. 네, 궁금증이 정말 많으시니까 그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학생들이 다 알잖아요. 네. 네,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진짜 진심으로 관심을 음, 음, 음. 가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수업만 하는 음. 사람인지를 정말 잘 알더라고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7,000번이 넘는 수업을 할 수 있으셨군요. 네. 감사하게도 같이 오래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고 네. 보통 뭐 후회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선택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와, 수업을 하면서도. 저는 진짜 평생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와, 진짜 평생 네. 하고 싶어요. 네. 진짜 이 방송을 보시는 진짜 많은 한국어 학습자분들이 선생님의 진심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진심이 네.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지금까지 사실 수많은 학생들을 네네네. 가르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좀 더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있었나요? 제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저기 사진을 잠시 그쵸. 보여드리면 여기 저기 제가 학생들 오면 항상 같이 사진을 찍거든요. 저기 보면은 사진들이 다 있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 중에 기억나는 학생은 그분은 한국에서 3달을 지내셨는데 그때 제가 뭐 탭댄스를 배우던 중에 그 공연이 있었어가지고 초대를 하고 그분들을 소개시켜줬는데 같이 그때 배우던 그분들이랑 친해져서 네. 나중에는 그 한 분의 뭐 결혼식도 같이 가고 그런 경우도 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혹시 여기 그림들이 조금 있는데 제 학생이 저에게 직접 그려준 거거든요. 네네네. 어. 전 선생님이 그리신 줄 아니에요. 알았어요. 제가 학생이 그려줘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그 프랑스 학생인데 그 먼 곳에서 그거를 이렇게 다 싸가지고 들고 와 주는 그 정성이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그림이 실제로 보면 더 예쁘거든요. 그리고 부럽네요. 제일 네. 친한 뭐 학생 중에는 저한테 시를 써준 학생도 있고 와. 또 학생 중에는 저랑 가장 오래된 애기 학생이 있는데 4살 때, 5살 때 시작해서 와. 나중에는 사실 그 학생이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솔직히. 꾸준히 들었지만 이렇게 네. 그 25분씩 수업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제가 바라는 아.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이렇게 제가 재밌게 한국어를 배운 경험이 있으면 또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제가 마중물을 만들어준다는 마음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감사하게도 그 중에 아버지도 나중에 한국어를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저에게. 와, 선생님 진짜 그 학생의 가족들까지의 마음도 다 사로잡으셨네요. 가족들을 꽤 많이 만났던 것 어. 같아요, 학생들 가족들을. 제가 그 선생님을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딱 느꼈던 게 선생님한테서 느껴지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저는 너무 많이 느껴졌거든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거 네. 있잖아요. 좀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그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좀 네. 편안하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수업이 끝나면 저한테는 친구라는 생각으로 항상 대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전 세계에 저희 친구가 있다는 게 저희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전 세계에 이제 친구가 있다라는 거. 정말 멋있는 직업이죠. 멋있는 직업이죠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몇 가지 더 다른 생각도 들지만 저는 정말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인 부분만 조금만 살짝 접어둔다면 정말 멋있는 직업이죠. 조금만 그 부분이 개선이 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저랑 엘도 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선생님은 혹시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거셨어요? 하시면서? 저요? 저는 솔직하게 정말 돈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네. 하나도 저는 약간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음, 네. 아, 로또를 열심히 음, 사는데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음.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어, 사실 네. 그 현실적인 부분을 네. 사실 계속 뭔가 피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음. 같아요. 예전에 그 회사를 다녔더라면 그냥 평범하게 가정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을 텐데, 그 예전에 그 수익보다 많이 조금 떨어지면서, 근데 또 저도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또 다른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도전적인 그런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어. 또 하나의 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말이 그 7,000번 수업을 했다고 하는 거지. 정말 그게 어마어마한 네, 감사하게도. 거잖아요. 네. 진짜. 이거는 단순히 시간이 많다고 이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항상 감사했던 게 살면서 저는 인복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좋은 학생들을 정말 정말 많이 아, 만난 제가 운이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네. 사실 많이 하긴 해요. 한국어 선생님이 됐을 때 저의 처음 계획은 제가 사실 한국에 1년만 있다가 그 세계에 가서 여러 나라에 가서 이제 수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마침
코로나가 발생을 했고 아,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제가 원하진 않았지만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됐던 거죠. 그 흐름에 좀 또 좀 잘 탔던 그런 좀 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코로나 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확실히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이렇게 유입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을 많이 하시면서 네. 딱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뭔가 한국을 뭐 사랑하는 마음,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엘더 선생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학생들도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궁금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음, 뭐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어떤 옷 스타일을 음, 좋아하고 뭐 가령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검은색을 좋아해 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야, 너 왜 그렇게 어두운 색 좋아해? 그거 좋아하지 마 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왜 검은색을 좋아할까? 검은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언어를 조금 그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궁금해하면서 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네? 이거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할 때 조금 싸우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왜 한국어는 이래? 왜 이렇게 달라? 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그쵸, 그쵸. 좀 힘들지만 사랑하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이게 좀 열린 마음 그게 있으면은 한국에서는 똑같은 음, 표현인데 이것도 있네. 왜 이렇게 많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래? 그러면은 나는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런 좀 태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한국을 안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저에게 오십시오. 한국어를 좋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것 아우, 같아요. 저도 제가 사실 예전에 영어 공부를 할 때 제가 많이 싸웠던 학생이거든요. 왜 영어는 이래? 짜증나. 이렇게 제가 사실 아, 많이 싸워서 그런 힘듦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저 언어 공부가 그렇더라고요. 이제 계단식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 실력이 계속 안 늘어서 하고는 그쵸.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또 올라가고 또 왜 이렇게 계속 실력이 안 늘어? 올라가고 그 시간 중간에 그 불안함과 그거를 견디기 힘든데 그런 걸 좀 도와줘야 되는 게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 응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죠. 맞아요. 그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사실 SNS에 너무 수많은 네네 한국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이 딱 필요한 역할은 저는 사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어를 끝까지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네.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저랑 생각이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영어를 정말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싫어하던 학생이고 영어를 잘 못하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러면 나 한번 가장 음, 내가 못했던 걸 한번 내 무기로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하면서 제가 새벽에 5시 정도 일어나서 그 영어만 쓰는 학원에 갔었거든요. 저녁 10시까지 그냥 영어만 계속 썼었거든요. 그렇게 1년을 공부하고 토익을 치니까 그냥 815점이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 공부해서 또 더 높은 점수를 맞추긴 했는데 그 사람들마다 자기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구나. 어떤 학생은 사실 쓰기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뭐 듣기를 그쵸. 잘하고 말하기를 잘하고 그런 다 차이가 있잖아요. 학생들마다. 그래서 다를 수 있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네.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살릴 수 있게 해주려고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그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외국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음. 결국 나한테 맞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배우는 방법을 네. 원래는 물어보려고 했으나 이제 선생님께서 이미 다 학생들은 다 다른 네네네. 방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각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살짝 바꿔서 이제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방법. 그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학생들도 제 수업을 이렇게 시범 수업으로 이제 들어보는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에게도 제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시범 수업 저랑 하지만 저는 최대한 많은 선생님을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왜냐면 선생님마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나에게 어, 맞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만나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연애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거의 그쵸. 사람들이 많이 아, 경험해 보라는 거는 그쵸. 거기서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학생도 뭐 유튜브 아니 뭐 인스타그램도 좋고 자기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그 공부도 괜찮으니까 여러 가지 나에게 맞는 게 뭘까? 그냥 잠시 해보고 잠시 해보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열심히 해봐야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공부해보고 찾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쵸. 결국에는 사실 해봐야 아는 거죠.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보고,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제 선생님이 추천하는 한국어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게 제가 여기 보면 항상 이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A, B 하면 항상 롤플레잉을 하자고 쉬운 뭐 그것도 뭐 ready 뭐 액션 제가 뭐 엘도 씨가 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말을 하려고 네. 많이 하거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학습자들이 공부를 할 네. 때 그 많이 좀 자기에게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그냥 제가 이렇게 뭐 핸드폰으로 찍더라도 얘가 음, 나를 찍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국어를 말하는 나를 보면서 나에게 취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어, 나에게 취하면서 한국어를 네. 공부를 하는 방법. 그래서 녹음을 저는 사실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녹음을 하고 들어보고 음, 선생님 거랑 한번 비교해보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큰 바람이 있죠. 사실. 좋네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 그 가지고 온 그 소품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이 사용한 소품. 저 항상 깜짝 이렇게 놀랐어요, 진짜. 네. 와. 저도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이런 소품 하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말로만 우리 이제 역할극을 하자, 롤플레잉을 하자고 하는 것보다 자, 레디 액션 해서 하는 게 더 감정이입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맞아. 이게 그 한 끗 차이지만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처음 선생님을 소개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정말 선생님이 한국어를 되게 부드럽게 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외국인들도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는 게 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이게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 좀 더 편한 느낌을 받고 조금 기분이 더 좋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한국어를 부드럽게 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저도 사실 고향이 부산이니까 사실 네. 그 우리 고향에서 네, 그 맞아요. 사투리라고 하죠. 우리가 네. 그 장난 억양을 사실 아니죠. 저도 빼고 네. 싶어서 처음에 저도 그게 강해가지고 이걸 좀 물론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저는 한국어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부산 사람이니까 혹시나 저에게 배운 학생이 너 왜 이렇게 뭐 사투리를 써? 이렇게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정말 정말 많이 읽고 또 학생이랑 읽을 때 저도 한 번 더 읽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기를 할 때도 그 음, 듣기 음원 파일이 있고 근데 그 듣기 음원 파일이 사실 좀 딱딱한 경우가 있어서 네. 많이 그쵸. 딱딱해서 많이 사실 딱딱하죠. 이거는 듣기고 한국 사람은 음, 사실 이렇게 조금 더 말하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듣고 너도 따라해 이러면서 같이 읽으면서 사실 저도 실천 가기를 했지만 저도 그만큼 계속 연습을 했던 거죠. 그리고 관심이 많아서 발음, 이게 발성, 어, 저도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 많이 찾아보고 또 책으로도 공부를 하고 네.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주고 싶어서. 네. 그러면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선생님처럼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제가 알려주세요? 수업이 끝나면은 저희가 그 녹음을 항상 다 해주거든요. 같이 읽는 거를. 그러면은 그걸 최대한 많이 듣고 네.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입으로 연습해야 돼. 항상 저희가 파일을 음, 보내줄 때도 항상 입으로 복습하세요. 눈으로 네. 복습하지 마세요. 듣고 입으로 복습하세요. 계속
그 학생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한희 선생님이 이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꿈이 많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제가 항상 매년 제 버킷리스트인데, 제가 적어뒀던 것 중에, 물론 한국어를 잘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과,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저에게 배운 학생이 한국어를 조금 잘하게 돼서 좋은 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잘하게 되려면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어를 잘하게 되고, 그렇죠. 나 한국어도 했는데 뭐 다른 거 못하겠어? 나 다 할 수 있어? 이런 좀 자신감? 사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제가 해놨던 게, 제가 한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게, 그 한희가 HONEY 해서 영어로 꿀이잖아요. 그래서 좀 부드럽게 뭐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이런 뜻도 있고, 아, 뭐 한이 된다 뭐 이런 말도 전하고 싶은데, 학생들한테 저는 꿀이니까 학생들한테는 꿀벌, 뭐 꿀벌이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 벌에 글자 하나를 더 추가하면 네. 별이 되잖아요. 벌에 글자 하나를 더하면은 별이 되는데, 그 어, 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글자 획을 끊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이 결국 너를 뭐 반짝반짝이게 만들 거야. 너를 별로 만들 거야. 이런 저의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음. 너무 멋있는데요. 지금은 벌이고 나중에는 별이 되는 학생들. 와, 저도 되고 싶은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별이 될까요? 선생님이 저에게 스타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제 별을 만나고 있는 순간이라서, 사실 아, 그래서 참 좀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아, 주 그렇게 뭐 우리 같이 대화합시다 하고, 이게 너무 꿈만 같은 거예요, 저에게. 그 몇 년 전에 제가 영상을 보면서, 와, 이 선생님 진짜 아니, 멋있네. 속으로, 멋있다. 그랬던 선생님을 제가 아, 며칠 전에 만나고, 근데 이렇게 선생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저도 진짜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학생들을 위해서. 그, 뭐, 수업뿐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수업을 받고 싶지만, 이렇게 뭐, 경제적 여유가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도 뭐, 무료로 수업도 많이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의 스타를 만날 수 있는 이 길로 인도했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제 머릿속에 아우. 있었는데, 그 분 중에 한 분이라서, 저한테 연예인을 만난 그 느낌이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의 사실 팬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이었으면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배웠을 텐데요. 혹시 한국인을 위해서도 수업을 하시나요? 제가 사실 선생님 수업 듣고 싶어요. 제가 선생의 그런 노하우들을 이렇게 쏙쏙 이렇게 아, 뽑아 먹고 싶은. 다음에 또 음, 그런 수업 이야기도 좀 같이 아,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죠. 저 시간 저도, 정말 너무 많습니다. 저도 시간 많거든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그리고 저는 꿈 중에 한국어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네. 한국에도 좀 좋은 문학들, 저는 좀 시를 좋아해서 그런 문학들을 많이 조금 한국어로 아, 읽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한국의 문학, 또 정말 아름다운 문학들이 많죠. 그걸 또 한국어로 읽었을 때 그 느낌이 또 다를 테니까, 우리도 뭐 영어 원서를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른 것처럼 우리 한국어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와, 선생님 진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재밌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진짜 아, 진심으로 선생님의 나 팬이 너무 됐어요. 기분 좋아요. 알겠어요. 와, 이렇게, 제 스타일이. 아니, 이렇게 한국어 교육에 정말 진심이시고 학생한테도 정말 많은 궁금증? 네. 이런 발음이 네. 어렵네요. 궁금증을 가지는 게 사실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람인지라 네네. 그 한정된 에너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하나하나에 이렇게 네. 많은 궁금증을 그러니까 관심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진짜 네, 너무 뭐 그런 것 같아요, 리스펙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네. 그 좋은 영상을 남긴 것처럼 그게 또 네. 좋은 영향이 저에게 왔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건 것 같아요. 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눈 것처럼 저도 그거 보고, 네. 멋있다. 나도 많이 나눠야지. 이런 생각. 아, 저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네. 아, 근데 인터뷰를, 이렇게 대화를 너무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저도 사실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떨리는 거 아시죠? 관심이 어, 없으면 그냥 뭐 이렇게 네. 하는데 좋아하고 하니까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너무 편하게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저도 말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오늘 재밌게 대화를 한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네. 아, 그러면 선생님 이제 저희 엔딩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국어 하니? 응, 한국어 해. 아,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럼 이렇게 오늘 한희 선생님과 함께한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